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오늘은 설계에 대한 이야기, 저희 건축 기획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무님이 오늘 목소리로나마 유튜브 채널에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전무입니다. 오늘은 설계에 대한 부분, 기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설계의 정의가 뭐예요? 사실 나도 몰랐어. 미안한데. 맨날 매일 하는 거니까 밥의 정의, 쌀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기능의 형태와 구조를 결정하고 물리적 형식을 구체화하는 작업. 이게 설계의 정의라고 딱 우리 이웃분께서 알려주시더라고. 네. 저희가 뭐 기능의 형태, 구조, 이거는 사실 전문가가 하는 일이고요. 건축주가 고민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광범위한 범위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건축주가 고민하셔야 될 게 뭔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할 때도 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시작을 하고 이제 정의를 해드리고 시작을 많이 하는데, 기획을 할 때 중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건축주가 알아야 되는 기획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의 조건. 네, 대지 조건. 네. 두 번째, 건축주의 라이프 스타일. 건축주의, 그렇죠. 어떤 건축주가 원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반영 조건,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세 번째, 비용, 건축 비용. 이 세 가지가 사실 건축주가 고민해야 될 기획에 있어서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비용이 세 번째에 꼭 나와야죠? 중요한 거니까. 일단 대지 조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대지 조건에서도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뭐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법률 조건, 건폐율, 용적률, 이런 사항들이 있겠죠. 법률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 담장을 해도 되는 이런 대지 조건을 법률적인 조건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조망과 채광,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대지 조건에 따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 관계, 뭐 대지 오른쪽에 도로가 있는지 정면에 있는지 국도로인지, 이거에 따라서 뭐 현관의 위치를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이제 달라지겠죠. 그리고 프라이버시, 외부 시선 차단을 건물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대지 조건에 따라 이제 건물의 형태를 어떻게 앉힐지. 근데 이 네 번째 프라이버시는 라이프 스타일 반영에도 적용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관관계가 좀 있는데, 어쨌든 대지 조건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외부 시선이 너무 많이 노출되는 대지 조건이면 이제 건물을 좀 이렇게 저희 앞마당집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앞마당집처럼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뭐 설계를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건축주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은 건축주가 원하는 어떤 방의 개수, 뭐 화장실의 뭐 개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근데 중요한 요소가 이제 그런 어떤 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 기획을 세울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전무님한테 묻는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갑자기요? 네, 갑자기 물어봐야지. 세탁실을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세탁실의 위치 고려 조건은 뭡니까? 우선은 드레스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네. 탈의를 하잖아요. 네. 저희 가까운 쪽에. 환복을 할 때, 네, 환복을 할 때. 뭐 네, 샤워를 그리고 한다거나 네, 이럴 욕실을. 때 욕실과 가까운. 근데 아파트는 왜 다용도실에 세탁기가 있어요? 아파트요? 네.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공간이 없는 거죠. 이유는 아파트는 거기 있어야 돼서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탁기 놓을 만한 마땅한 장소가 어떤 여건이나 설비 배관의 조건, 건축 비용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거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아파트 설계하시는 분들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사실 다 타진을 했어. 그거 바로 넣고 샤워실에 가고 싶은데 이걸 여기다 놓고 뭐 샤워를 하고 나와서 정리하고 이러려면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세탁실은 세탁물이 많이 나오는 곳과 가까운 곳, 안방 화장실과 가까운 곳이면 좋을 거고요. 안방 화장실이 따로 없다면 가족들이 많이 샤워하는 곳, 사실 거기서 대부분 세탁물이 나옵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 좀 반영을 하는 동선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잘 모르세요. 아주 이거는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렇게 상황을 좀 바꿔놓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안방의 위치입니다. 안방의 위치. 100평이라고 보자고요. 땅이 대지 조건이 100평이에요. 이제 1층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주방, 거실, 현관, 화장실, 다용도실, 네. 안방, 드레스룸. 여기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넣으려면 최소 몇 평이에요? 최소
최소 제가 볼 때는 최소 25평 이상 돼야 될 최소 25평입니다. 최소. 이거 아무리 꾸겨 넣어도 25평 안쪽으로, 물론 뭐 저보다 더 설계 능력이 좋으시거나 뭐 더 그런 분들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좁아요. 네. 근데 이게 20평 안에 이걸 다 때려 넣을 수는 없고, 그럼 뭘 빼야 될지, 거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저라면 안방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안방과 드레스룸 대신에 뭐 게스트룸 하나 넣는다거나 뭐 이런 선택은 할 수 있겠지만, 마당도 작고 건폐율도 부족하고 한데 모든 걸 1층에 다 때려 넣으려고 하다 보면 공간감이나 실구성 이런 것들이 많이 협소해지고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방을 좀 위로 올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실 택지 같은 경우는 뭐 세종시 택지 같은 경우 택지 어떤 집가도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다른 도심 택지보다 좀 건폐율도 낮은 편이라서 안방 구성을 하면 주차장을 넣기 어렵다거나 이런 상황, 주차장을 2층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들이 어렵기 때문에 안방을 밑에 두지 않고 2층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넉넉한 드레스룸, 세탁실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구성을 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1층은 공용 공간, 2층은 침실 공간, 이렇게 구성들을 요즘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안방은 무조건 1층에 있어야 된다는 이 선입견이 사실 뻔한 좀 이런 어떤 동선, 공간을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 아파트 20몇 평에 방이고 뭐고 다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렇지? 28평, 뭐 30평 대부분 그렇게 저희한테 생각들 30평 의뢰를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방 3개에 화장실 2개, 뭐 이렇게 아파트랑 똑같이 원하세요. 근데 아파트랑 똑같이 하라고 하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걔는 현관도 뒤에 있고, 사실 이제 확장형 발코니 공간을 생각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도 이제 면적에 포함시켜서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빠져 있고요. 어떻게 설계를 하다 보면 나오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가족실이라든가 뭐 2층 발코니, 뭐 썬룸, 설계하다 보면 나오는 건 아니네요. 이렇게 건축주가 요구에 의해서 하는 뭐 다락방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꼭 필수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런 공간들을 생각하실 때도 목적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창고는 좀 컸으면 좋겠는데, 창고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창고에 들어갈 물건이 어느 정도인지 좀 구체화된 상황이 건축가한테 전달이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형태의, 그러니까 거기에 뭐 외부 자전거 같은 외부 짐을 넣을지 아니면 뭐 내부 짐을 넣을지 이런 게 좀 확실해야 되는데 무조건 수납 공간 많았으면 좋겠대요. 수납 공간 많으면 좋은 거 저도 압니다. 네. 근데 수납의 형태가 좀 나뉘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합쳐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옷이 많은 경우가 있고 다양한 잡다한 물건이 많으신 경우가 이거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지만 최소한의 건축비도 최대한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비용 얘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비용은 기본 건축비와 옵션 비용, 부대 비용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이제 건축주가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두 가지는 만족을 했어. 대지 조건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딱 이렇게 하고 뭐 방도 막 네 칸씩 있고 안방 화장실에 딱 옆에 세탁실이 있고 다 있어. 다 완벽해. 비용이 한 2억 5천 정도 오바됐어. 이거 잘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을. 그죠? 이런 상황을 이제 애초에 막으려면 기획할 때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대지 조건도 잘 반영하고 어떤 내 라이프 스타일도 꼭 필수적인 라이프 스타일 잘 반영하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소화할 수 있는 비용,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균형을 잘 맞아야 되고, 요거의 이제 핵심적인 일이 설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걸 설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면 나한테 적합한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려면 이런 개념만 가지고 딱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무조건 받아들여라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사실 건축주들의 제일 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건축주가. 이 명확하지가 않은 이런 게 참 설계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런 상황들을 좀 고민을 좀 깊이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나, 기획을 하기 전에. 기획의 핵심 요소 세 가지. 이거 보이시죠? 땅땅땅. 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한 번쯤 건축가를 만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